저는 카이스트 17학번에 재학 중인 정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다양한 악기를 접해오셨을 거예요.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플룻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제일 좋아해요. 물론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생초보죠. 하지만 기타 연주는 또 많이 들어보고 또 가끔씩 기타 연습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효신의 커버를 통해서 유명해진 눈의 꽃을 이제 기타 연주를 듣게 됐어요. 그 눈의 꽃을 잠깐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박효신의 눈의 꽃에서는 앞부분에서 뒷부분보다 훨씬 맑으면서도 높은 그런 음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타에서는 이런 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타에서 이런 음들 표현하는 주법을 하모니스 주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 주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쳐볼게요. 근데 제가 아직 쳐본 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한 명한테 연주를 좀 부탁하려고요. 박효진의 눈의 꽃 앞부분에 아마 잠깐 쳐줄 거예요. 네, 이런 주법을 바로 기타에서 하모니스 주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하모니스 주법에 대해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모니스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정상파라는 개념을 되게 알아야 돼요. 정상파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행하는 파동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 갇혀가지고 얘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이런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상파라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정지파로 부르죠. 정상파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항상 진폭이 0인 마디하고 진폭이 최대가 되는 부분 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추가적으로 진행판에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원래 이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길이를 파상이라고 부르죠. 람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진동수라는 거는 1초 동안 몇 번의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어쨌든 이렇고 정상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타 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행처의 진동이거든요. 여기서 왜 이게 정상파가 되냐면은 줄의 양 끝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양 끝은 진폭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즉 정상파의 마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줄 내부에서만 진동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게 갇혀있기 때문에 정상파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이런 마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디의 개수가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각각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해서 n배 진동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결국에 필요한 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진동수겠죠. 그러면은 이 정상파의 진동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먼저 V인 F람다에 의해서 덕분에 지금 파장을 구할 거예요. 근데 n배 진동의 정상파의 경우에 이런 눈 모양이 있잖아요. 이 눈 모양의 길이가 이 n개가 있는 거니까 전체의 n분의 l이겠죠. 이 줄의 전체 길이 l이라고 할 때. 근데 눈 모양 하나가 반파장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두 번째 제 2배 진동을 보면은 이렇게 눈 모양 두 개를 해야지 위상이 같은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상이 돌아오는 하나의 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n배 진동에 대한 파다 람다에는 n분의 2에 돼요. 그러면은 v는 f 람다에 의해서 fn은 2분의 nv가 되는데, 어떤 줄에서 그 선밀도와 당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v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fn은 결국에 기에 반비례하고 n배 진동일 때 그 n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정도가 저희가 이따 필요한 정극발 개념일 것 같아요. 네. 이제 평균 음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그에 앞서서 진동수와 음의 높낮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어떤 거냐면은 고음인 경우에는 진동수가 더 높은 소리예요. 그리고 저음인 경우에는 진동수가 더 낮은 소리예요.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적 음기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평균적 음기는 이렇게 라음과 다음 라음, 즉 한 옥타브 사이에 이 두 음을 12개의 간격으로 나눈 거예요. 즉 12개의 반음. 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피아노에 있는 도, 도샵, 레샵 이런 음계가 평균적 음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평균적 음계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 첫 번째 라음과 그 다음 한 옥타브 높은 라음, 그러니까 한 옥타브 사이에 진동수가 딱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더 높은 라가 더 높은 진동수 같겠죠. 그러면은 한 반음 단어는 한 반음마다 그 두 음 사이의 비율이 2의 12분의 1 제곱배 차이가 나게 되겠죠. 네. 이 정도가 평균적 음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모닉스 주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줄을 한번 튕겨봅시다. 5번 줄을. 네, 5번 줄에서는 이렇게 AM, 즉 라음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사실 5번 줄을 튕겼을 때 이 AM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음이라든지 이런 음, 이런 음, 이런 음들도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음악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이나 매우 민감한 사람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음이 겹쳐난다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제일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왜 한 개의 줄을 쳤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겹쳐나는 걸까요? 아까 정상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양 끝에 마디인 정상파가 엄청 무수히 많다고 했죠. 근데 어떤 양 끝에 마디인 이런 현을 튕기게 될 때 이런 정상파들이 이것만 나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겹쳐서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각각의 음들도 겹쳐서 들리게 되겠죠. 그게 아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도 이 줄 튕길 때 주요한 음 있잖아요. 이런 음을 바탕음이라 해요. 아까 전에 5번 줄에서의 라음처럼요. 그리고 이 바탕음 같은 경우에는 이 현의 한배 진동에 의한 소리예요. 그리고 그 외의 n배 진동들에 의한 소리는 배음이라고 해서 그 악기의 특유의 음색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먼저 자연 하모닉스를 봐볼게요. 5번 프렛, 7번 프렛, 9번 프렛, 12번 프렛. 네, 다음으로는 인공 하모닉스를 봐볼게요. 네,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먼저 자연 하모닉스를 봐볼게요. 5번 프렛, 7번 프렛, 9번 프렛, 12번 프렛. 네, 다음으로는 인공 하모닉스를 봐볼게요. 네,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줄을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5번 프렛, 7번 프렛, 9번 프렛, 12번 프렛. 네, 먼저 줄의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기타에서 이 7번 프렛이 전체 길이의 한 3분의 1 지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3분의 1 지점. 만약 이 부분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게 된다면은 이 지점에선 줄이 진동하지 않는, 즉 마디 부분이 될 거예요, 정상파에. 그러면은 이 7번 플랫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댔을 때 가능한 진동은 3배 진동의 정상파, 6배 진동의 정상파, 9배 진동의 정상파,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3배 진동의 정상파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3배 진동이 가장 여기서는 간단한 진동이잖아요. 그럼 여기선 3배 진동이 기본음, 즉 바탕음이 되고, 나머지 이 3배 진동들은 이 음의 배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갖다 댔을 때 원래와 다른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하모닉스의 원리예요. 즉, 하모닉스를 간단히 말하자면은 어떤 지점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정상파들 소리를 나지 않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기타 줄을 세게 누를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타 줄을 세게 누를 때 아까 전에 하모니스처럼 살짝 갖다 댈 때하고 달라지는 점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튕기지 않는 앞부분이 진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튕긴 줄의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번 프렛을 누른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전체 원래 줄의 길이의 3분의 2만큼 파장이 감소해요. 하지만 아까 봤던 7번 플랫에서의 하모닉스는 전체 파장의 원래 파장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바탕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가 좀 더 파장이 길어서 더 낮은 진동수가 나오게 되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음이 나오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하모닉스의 음색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하모닉스의 음색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좀 많은 도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튕겨지는 부분의 유무 등에 의해서 음색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해봅시다. 하모닉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프렛에 손을 대야 하고 그때 음이 무엇인지 말이죠. 사실 위에서 우리 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줄 길이가 어떤 n분의 1인 지점에 손을 댈 때 n배 진동의 정상파를 바탕으로 한 소리가 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지점들이 프렛으로 나타내어진 기타 위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를 뿐이죠. 왜 이걸 모르게 되냐면은 이렇게 기타의 프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 간격이 아니에요. 이쪽은 보면 길고 이쪽은 간격이 짧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프렛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모닉스를 칠 때 어떤 프렛을 눌러야 된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기타에서 한 프렛 간격, 기타에서의 한 프렛 간격은 음으로는 반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평균을 음계하면서 들었겠지만 반음 차이는 한 음과 다음 음의 진동수 비율이 2의 12분의 1 제곱배만큼이 돼요. 그래서 다음 음은 이만큼 좀 더 진동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타 줄 여기 전체 길이를 L0라고 하고 K1 프렛을 눌렀을 때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LT라고 합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줄이 딱 결정된 상태에서는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상세히 V라고 한다면은 네, 그 바탕은 즉 한배 진동에서의 파장은 ELK가 되겠죠. 그리고 파동에서는 V는 F 람다라는 식이 성립이기 때문에 F 바탕 K는 람다 K분의 V, 즉 ELK분의 V가 되게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전음과 다음의 진동수 비율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FK 플러스 1분의 FK가
2의 마이너스 12분의 1 제곱이겠죠? 그럼 이 값에다가 아까 계산한 fk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은 lk분의 lk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k번째 프레스 누를 때 줄의 길이인 lk 값은 l0에 2의 마이너스 12분의 1 k 제곱배를 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프렛인데 줄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인데 엠베 진동이 바탕음이 하모닉스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시기 위한 위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봅시다. 엠베 진동이 바탕음이라면은 이렇게 엠베 진동의 정상파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K번 프렛을 눌렀을 때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n분의 L을 데려와줘야겠죠. 근데 또한 이 길이는 K1 프렛을 눌렀다 했으니까 이 길이인 LK를 전체 길이인 L 제로에서 빼준 값과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LK 값에 아까 저희가 구한 이 L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을 여기 대입을 해주고 열심히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K는 12 곱하기 로그 2의 n-1분의 n 이란 값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K라는 거는 눌러야 하는 프렛이고 N이라는 거는 어떤 n배 진동의 정상파를 바탕으로 하는 하모닉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2, 3, 4 같은 값을 넣어서 계산해본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n이 2일 때는 K가 12, n이 3일 때는 K가 약간 7보다 조금 더 크고 n이 4면은 K는 5보다 약간 더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주로 12번, 7번, 5번 프렛에서 하모닉스를 많이 쳐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특히가 소리가 잘 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숨어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엠베 진동이 바탕음에서는 하모닉스가 원래 음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앞에 것보다는 비교적 간단해요. 네, 엠베 진동이 바탕음이라고 할 때 이 진동수를 f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값은 원래의 진동수가 즉 개방열변사의 진동수 f0보다 n배가 더 커지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걸 반응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반응이 아까 전에 2의 C분의 1 제곱배만큼 더 진동수가 커진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알파 반응이 더 높다면 2의 C분의 알파 제곱만큼의 진동수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n값과 2의 C분의 알파 제곱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은 알파는 12 곱하기 로그 2의 n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원래 개방현일 때의 음보다 몇 개의 반응이 높은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치는 하모닉스가 어떻게 음이 올라가는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n이 2인 경우, 즉 12번 프렛에서의 하모닉스의 경우에는 알파 값이 12가 나와요. 근데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T음을 갖고 있는 4번 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번 프렛을 바꿔쳐도 마찬가지의 D음이 나게 돼요. 대신 좀 더 높은 음이 나겠죠. 그리고 n이 3이 되면은 알파는 약 19.01 어쩌고저쩌고 그 정도 나오는데 이 값은 그 4번 줄의 경우에는 A음이 나게 돼요. 7번 플랫을 눌렀을 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이 4인 경우에는 알파가 24가 나오게 돼요. 즉, 두 옥타브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D음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4번 줄의 개방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12번 프렛 하모닉스의 상태, 다음으로는 7번 프렛의 하모닉스의 상태, 마지막으로 5번 프렛의 하모닉스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기타 하모닉스 주법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하모닉스 소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사실 하모닉스가 꼭 기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여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악기나 혹은 음악에 관련된 거를 조사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